벼락치기 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오히려 막판에 벼락치기 하면 내가 제대로 내용 이해도 못하고 수박 겉핥기식으로만 알아서 현장에서 오히려 더 혼란스러울 수가 있어. 애매하게 시간을 날리는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리쌤입니다. 오늘은 EBS에 관해서 중요한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올해도 평가원이 지금 수능 계획 발표를 했죠. EBS 연계 비율 50%. 이제는 공부를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 사실 우리 내신 준비하는 고3 친구들은 애초에 이제 EBS 공부를 해야 될 거고요. 근데 이제 수능을 준비하는 친구들도 사실상 이제 EBS를 해야 되죠. 국어에서 특히나 시간이 부족한 많은 친구들은 연계 체감을 통해서 시간도 많이 단축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정확도도 올릴 수가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양이 적지 않아요. 이거를 내가 나중에 벼락치기 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오히려 막판에 벼락치기 하면 내가 제대로 내용 이해도 못하고 수박 겉핥기식으로만 알아서 현장에서 오히려 더 혼란스러울 수가 있어. 애매하게 시간을 날리는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또 너무 내신처럼 볼 거냐, 도대체 얼마나 많이 봐야 되냐. 우리가 사실 시간이 제한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계속 EBS만 하고 있을 수는 없거든. 어차피 기출도 중요하잖아요. 결국에는 타협을 좀 해야 되는데,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이 효율적으로 공부하면서 자, 시간도 줄이고 그리고 정확성도 높일 수 있는 3스텝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EBS 공부법 3스텝. 자, 우선은요, 지금 선에서 독서까지 하기엔 좀 시간이 부족한 친구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독서는 또 다음 시간에 다루고 오늘은 문학 위주로 얘기를 할 거예요. 문학의 연계 체감도가 가장 높습니다. 참고로요, 합법과작문은 뭐 굳이 나는 안 풀어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언어매체 같은 경우는 기출문제지를 한두 번 정도 풀어보는 걸 추천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문학을 우리가 사실 생각보다 양이 많아요. 이거를 처음부터 다 보려고 하면 좀 힘들단 말이야. 크게 운문 파트랑 산문 파트가 있어요. 뭐 시랑 소설, 수필 이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시는 확실히 좀 자주 봐주는 게 좋고요. 소설은 내가 일단 꾸준하게 봐주는 느낌. 많이 공부하진 않더라도 그냥 지속적으로 계속 봐주는 느낌. 이렇게 가져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시든 소설이든 제가 큰 방법을 먼저 얘기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디테일을 얘기해 볼게요. 자, 우선 첫 번째, 수능 특강 문제를 일단 셀프로 풀어보셔야 됩니다. 일단 문제를 풀어야 내가 작품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문제에 출제한 포인트들이 어쨌든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문제를 풀어보는 게 좋아요. 자, 이때 시든 소설이든 내가 지문을 한번 최대한 해석을 해봐. 자, 여기서 우리가 EBS로 지금 실전 연습하는 게 아니고 지문 이해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절대 시간을 재고플 필요가 없어요. 괜히 EBS도 빨리 풀려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사실 한 번을 보더라도 제대로 보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자, 그래서 우선은 한번 셀프로 해석을 해보세요. 이게 첫 번째 스텝입니다. 자, 문제 풀고 지문을 셀프로 해석을 해본다. 스스로 해석해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내가 당연하게도 해석 잘못된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EBS 수능 특강 사용 설명서나 혹은 분석서를 통해서 비교를 해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내가 그래서 해석을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캐치해야 돼요. 자, 그럼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항상 하는 말인데, 내가 어차피 그냥 공부 안 했어도 그냥 잘 해석한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은 사실 시험장에서도 충분히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막 여러 번 반복해서 볼 필요가 없어요. 그럼 중요한 건 뭐야? 내가 처음 봤을 때 너무 난해하다고 생각했다거나 해석을 잘못한 부분이 있죠.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그런 부분 위주로 공부를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시험에서 작품을 제대로 해석하기 위해서 지금 공부를 미리 하는 거잖아요. 내가 어려워하고 약한 부분 위주로 당연히 집중 공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교 분석을 하면서 뭐 사실 이거를 수능 특강 자체에 단권화를 해도 좋고요, 뭐 분석서에 단권화를 해도 좋고요, 혹은 노트에 따로 기록을 해놔도 좋은데 내가 약했던 부분들을 아무튼 따로 기록을 해두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다른 변형 문제 풀거나 이렇게 추가되는 개념들 생기면 어차피 단권화하는 게 좋긴 하거든요. 그래서 필기를 하나로 모아서 어려웠던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세요. 이게 두 번째 스텝입니다. 어려웠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디테일하게 공부를 해두는 것도 좋고요. 근데 만약에 그냥 너무 난해해서 분석서에도 이 정도까지는 해석을 안 해도 된다 라고 했다면 이제 그 부분은 넘어가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대부분은 출제 포인트라든지 큰 흐름이나 틀, 뭐 비교대조 포인트 이런 것들을 제시할 때가 많아요. 제가 그래서 그런 것도 같이 정리해주면 좋겠죠. 자, 그럼 세 번째 스텝은 여러분들이 어려웠던 부분을 다시 한번 보면서 해석을 다시 해보세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해석 잘 된다 하면 넘기셔도 됩니다. 만약에 이게 내가 좀 긴가민가 하면 사실 변형 문제도 많이 풀어보면 좋아요. 변형 문제 사이트도 있고요. 자, 그리고 뭐 상상이나 한수 이런 사설에서 또 변형 문제지를 많이 출시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필요하다면, 그리고 좀 추가적인 공부를 원한다면 이렇게 문제를 통해서 다시 점검하는 게 좋겠죠? 사실 이제 문제를 바로 풀기보다는 그래도 내가
한두 번 더 지문을 보고 들어가는 게 좋아요. 그렇게 해서 내가 이제 해결이 된 부분은 오케이. 이제 그냥 주기적으로 한두 달에 한 번 봐주고요. 자, 그리고 만약에 여전히 어려웠다 하면 그 부분 별표 쳐놓고 이제 계속 꾸준히 반복 해독해주면 됩니다. 큰 흐름은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는 게 좋고요. 자, 약간 영역별로 디테일을 말씀드리면 일단 문문이랑 산문 있다고 했잖아요. 시가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시는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고전 시간은 사실상 모든 줄이 현대 해석으로 다 되면 정말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보통 어휘라든지 그냥 그 맥락 해석을 잘 못해서 고전은 많이 틀려요. 해석에 보통 이견이 많지 않기 때문에 우선은 그냥 현대 해석 한 줄씩 연습하는 게 좋습니다. 너무 어려우면 필사라도 하면서 따라서 적어보세요. 그러면 사실 여러분들의 고전문학 실력도 같이 늘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현대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이거는 사실 우리가 아는 어휘임에도 불구하고 해석이 안 된 거잖아. 내가 어려했던 시어의 의미, 식구의 의미 혹은 시 주제의식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공부해줄 필요가 있어요. 다만 현대시 같은 경우는 보기가 어떻게 제시되냐에 따라서 또 다를 수가 있어. 내가 그냥 보편적으로 받아들였던 해석과 또 문제 출제되는 그 패턴 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보기가 더 지배적이긴 한데 자, 그래도 내가 만약에 해석 좀 어려웠던 부분이 있다. 적어도 맥락은 있잖아요. 뭐 이게 뭐 예를 들어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혹은 여기서 내가 체념을 하고 있냐 혹은 의지적이냐 이 정도의 맥락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크게 맥락을 좀 잡아주면 좋겠죠. 그리고 이제 소설 같은 경우 마찬가지야. 전문을 다 볼 수가 없잖아. 사실 전문 다 보는 게 너무 비효율적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책을 굳이 다시 볼 필요는 없겠지만 자, 적어도요. 중심인물의 특성 자, 그리고 전체적인 줄거리를 그냥 요약적으로는 알아두면 괜찮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그 EBS에 수록된 그 장면이기 때문에 장면을 단락마다 정리를 해주세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인물이 어떤 사건을 겪고 있는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자, 그리고 인물의 어떤 심리라든지 정서가 드러나는 부분이 있다면 좀 캐치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단락별로 좀 정리해주면 좋고요. 그리고 이제 저도 수능 특강 집중관리반을 개설을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혼자 공부하기 어려워해서 제가 정말 내신보다 더 꼼꼼하게 분석서를 또 제작하고 중요한 포인트, 시험에 나올 수 있을 만한 포인트, 그리고 많은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포인트를 주요하게 짚어주는 수업이니까요. 만약에 도움 필요한 친구들 있으면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무엇보다 이제 혼자 공부하면 내가 도대체 이걸 제대로 이해했나 모를 수가 있잖아요. 저희는 밀착관리 시스템으로 1대1로 테스트까지 계속 보면서 학생들이 이해했는지를 체크하고 그리고 또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 AS를 해줍니다. 이 수업도 많은 관심 부탁할게요. 자, 아무튼 아직은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우리가 충분히 생각하면서 공부를 할 수 있어요. 너무 암기식으로 우겨넣지 말고 여러분들이 지문 있는 작품을 충분히 이해하면서 아, 정말 내가 실력도 늘고 있다라는 거 느끼면서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